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책,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에 관련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운과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돈은 이렇게 벌어라 라고 하는 6가지 자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생산주의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인식지각 측면이라는 데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우선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지금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주의적 삶은 99%가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만이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1%로 옮겨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자가 한번 겪었던 얘기를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들렀다가 나는 고물더미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는 뚫어지게 한번 그곳을 쳐다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왜 쳐다봤을까요? 아파트 건물만큼 쓰레기가 굉장히 높게 쌓여 있었는데, 이거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 거대한 덩어리, 이 거대한 쓰레기들도 언젠가는 모두 새 것이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깨달음을 얻은과 동시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상 그리고 원하는 물건, 거기에는 바베큐 석쇠도 있고 자전거도 있었고 장난감도 있었을 것이고 정원용 가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스토브도 있고 액자 틀,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들도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곳은 지나간 욕구들, 지나간 소비주의에 대한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욕구들의 공동묘지였고 과잉 소비로 만든 쓰레기 더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얘기하는 생산주의적인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잘 생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생산 가치를 사회에 보탤수록 당신의 집은 더 커지고, 그리고 차의 엔진은 더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차가 더 좋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스테이크, 당신의 먹거리는 더 풍성하고 맛있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리 말해서 취하려 들지 말고, 소비하려고만 들지 말고 보태고자 해라, 가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째, 기업가적 노력을 통한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보다 생산이 훨씬 더 커야 된다. 근데 마인드는 기업가적 마인드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의 전환은 생산자로서의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리를 쫓지 말고 이끌어라. 내가 과연 무리를 쫓아가는 군중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은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하나인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다져진 길을 가지 말고 새 길을 가라. 도전하고 혁신하고 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가맹사업권, 프랜차이즈를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느낀 부분이 있겠지만은,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한 이후에 따로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가장 많이 하죠? 자영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보통 치킨집이나 카페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죠. 전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봐온 건 맞지만 이 생산 시스템, 이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노하우를 그대로 사는 거죠. 그 대가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파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이 임대료나 로열티를 내지 말고 받아라. 무언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리지 말고 빌려줘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를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지금 현재 시대는 브랜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인 기업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뭐 이렇게 유튜버나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를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원이 되지 말고 사원을 고용하는 입장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사지 말고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 내가 파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세일이나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어떤 날짜를 정해둔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에서 하고 있는 광우제인가요? 광우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사지 말고 내가 파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구매하는 자는 99%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생산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대주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칠기삼에 대해서 과연 저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운이 99%고 확률은 1%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 게임이란 것. 확률 게임이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 주제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행동의 변화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줄곧 운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아졌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으로 옮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률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마도 신발이 몇 켤레는 신발장에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셔츠 한 장, 뭘 입어야 될지 티셔츠 한 장으로 버텨야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적어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그거를 읽고 보고 서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 굶주리거나 거처할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보아라, 당신은 행운하다. 당신은 행운하다. 바로 나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5가지 행동 강령을 통해 가지고 운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가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부터 쭉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더 나은 확률과 수익률 게임을 하는 동시에 더 큰 리스크는 피하라. 당신의 커리어, 라이프 스타일, 반복적 행동들이 당신의 삶과 우주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거창한 걸 얘기하는 우주,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여기에 있다. 형과 동생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관공으로서 일을 하고 있대요.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형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비디오 게임을 보면서 맥주를 마신대요. 그리고 취미로 카지노에 가가지고 시간을 쓰고 주급을 몽땅 털어버리고 올 때도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동생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대요. 텔레비전이 없고 그 대신에 그는 기업가가 되고 싶은 열망에 열심히 책을 읽고 코딩을 배우고 아마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품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죠. 생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형과 동생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미래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려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령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 수정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 수고, 행동이 필요하다. 노력, 수고, 행동이 필요하다.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행동 강령은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맨이 제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여러 실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그에 따르면 운을 바꾸려면 운이 좋은 사람들과 연관된 특징들을 모방하고 흉내내라고 되어 있고요.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제거해 가야 한다. 하나 둘씩 없애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직관, 그리고 꾸준한 일상, 긍정성이래요. 직관, 꾸준한 일상, 긍정성. 그러니까 습관으로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옳게 바라보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북튜버를 시작하는 분들, 북튜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많이 소비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 강령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것이거나 일상의 틀을 깨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틀을 깬다는 것은 뭘까요? 변화하고 혁신하고 도전하라는 뜻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양성을 계속 불어넣는데요. 행운을 바라는가? 변화를 주고 색다른 것을 하고 바퀴를 굴려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동 강령은 뭐냐면 긍정성에 관한 겁니다. 아까도 긍정성에 관한 거를 얘기를 했죠. 잔이 반이나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깨끗한 물,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온수 샤워를 누릴 수 있다는 것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감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면 밝은 면을 보고 더 나빴을 수도 있다, 더 나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MJ 드마코가 2003년에 본인의 차를 타고 갔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차가 바이퍼라는 차래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차인데 한번 제가 찾아서 이미지가 있으면 한번 여기다 실어 볼게요. 수제 스포츠카 브랜드를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스포츠카가 바이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근데 불이 나버렸대요. 차는 내가 탄 상태에서 야자나무 한 그루를 불길로 휘감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는 다치지 않았고 걸어 나왔는데, 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불운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불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본인의 차가 완전히 불에 휘감겨 버렸는데도 말이죠.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9만 달러짜리, 9만 달러니까 대략 한 1억 정도 될까요? 1억 정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억짜리 차가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불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향후 7년 동안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일 뻔하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리고 대주제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자가 이야기하는 돈은 이렇게 벌어라,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자산가치 시스템에는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자율성이 커가지고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몇 년을 아기 돌보듯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 시스템입니다. 이 머니 시스템이 뭐냐면,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 틀 안에서 머니 시스템은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러니까 머니 시스템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로 잡아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소득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머니 시스템에서 나온다. 그리고 만일 내가 기업가적 노력들을 모두 젓는다고 해도 나의 머니 시스템은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니 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듣고 흔히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래요. 나의 사업과 그것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머니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액의 돈으로는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돈으로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제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시스템은 콘텐츠나 정보의 전파 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 시스템은 만들기가 좀 제일 쉽고 그러다 보니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중요한 자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시로는 이런 게 있겠네요. 전자책,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로 만들고 있는 행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기고를 남기는 행위, 그 다음에 디자인을 만들고 글을 쓰는 행위도 그의 예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도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웹사이트, 그 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산업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산업용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냐면 윈도우 같은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워드,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도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도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품 시스템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물리적인 상품, 판매하고 소비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거는 대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구매되지 않고 대여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대요. 부동산을 대여하는 것, 주거나 상업,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자산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이 주차 공간,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대여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단순히 소모적인 상품이 아니고 이런 부동산을 이용한 것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시스템도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보고 이해를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은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인적 시스템, 사람들도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수의 사람이 필요할 테고, 이 자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MJ 드마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이 투입하고 있는 거를 예시를 들어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산가치 시스템들을 총망라해서 나열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시스템에는 전자책, 그리고 mp3 오디오북이 있대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는 본인이 개설해 놓은 포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정회비 수익이 나오고 있고 후원 수익이 나오고 있대요. 그 다음에 제품 시스템으로는 종이책이나 오디오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여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외국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 대한 로열티 부분도 되겠네요. 그 다음이 대여 시스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대여해 줌으로써 월세를 창출하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머니 시스템은 이자나 배당 소득, 매월 분기별로 자기한테 들어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대주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생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운칠기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저자의 입장을 얘기를 해봤고, 운이 90%, 확률은 1%이지만은 모든 것이 운에 의해서 결정은 되지 않는다.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다섯 가지 행동 강령을 통해 가지고 운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J 드마코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돈은 이렇게 벌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섯 가지 자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MJ 드마코가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를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책을 조금 더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